전기용접, 용접의 개요입니다. 용접의 개요는 넓은 의미에서 용접이란 원자 사이 10-8승 cm죠. cm의 인력에 의해서 금속을 접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자 이 사이 간격이 10-8승이고요. 8승 cm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1옹고스트랑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단위는 10-8승이나 1옹고스트롱이나 같은 단위로 쓰이고요. 접합의 종류를 보시면은 기계적 접합법에서 볼트나 리벳, 나사, 핀 등으로 결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거는 기계적 접합법이라고 야금적 접합법이 있습니다. 야금적 접합법이라는 것은 고체 상태에 있는 두 개의 금속 재료를 열이나 압력 또는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해서 서로 접합하는 것을 용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접의 이 야금적 접합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야금적 접합법에 속하고요. 접합법의 방법에 따른 용접의 세 가지 분류를 보시면은 융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융접, 아크 용접이나 가스 용접, 특수 용접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융접이라는 것은 모재와 용가재를 동시에 녹여서 접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재라는 것은 원래 접합하고자 하는 금속체를 얘기하죠. 금속체를 얘기하고 이 금속체와 금속체 사이를 채워주는 용접봉이 있죠. 용접봉을 용가재라고 합니다. 이 용가재를 이용해서 이 모재와 용가재를 동시에 녹여가지고 접합을 하는 접합하는 방법을 융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녹여서 붙이는 것입니다. 녹여서 접합하는 것을 말하고요. 압접은 전기저항 용접이나 초음파 용접 또는 고주파 용접, 마찰 용접, 유도가열 용접 등이 있습니다. 이 압접은 말 그대로 압력에 의해서 마찰 용접을 대표로 표를 들어보죠. 이 결을 들어보면요. 원통형의 재료를 갖다가 두 개를 맞댑니다. 이 상태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붙이죠. 맞대놓고 한쪽이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면에 마찰열이 생기죠. 마찰열이 생겨서 이 부분이 반용융 상태가 됐을 때 압력을 가해서 접합하는 상태를 갖다 압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주원은 열은 나죠. 열은 나는데 얘가 완전히 용융 상태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압력에 의해서 눌러서 접합하는 거다 해서 압접입니다. 그래서 접합하는 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압접이냐 융접이냐 나눠지죠. 세 번째, 납땜입니다. 납땜에는 연납땜과 경납땜이 있습니다. 연납땜과 경납땜이 있다. 이 연납하고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연납땜이나 경납땜이나 어떤 연납과 경납을 구분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겠죠. 그렇죠? 이 조건이 온도가 450도씨입니다. 그래서 450도씨 이하에서 녹는 것을 연납이라고 하고요. 450도씨 이상에서 녹는 납을 경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중요한 요소가 되죠. 450도를 기준으로 해서 연납과 경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 대표적인 연납은 주성납이죠. 주성납.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주성납이 연납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납땜에 가서 다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은 용접의 개요입니다. 이런 것이 용접에 속한다. 그래서 크게 나왔던 내용이고요. 예, 밑에 2번 보시겠습니다. 용접의 장단점 및 역사. 장점에는요, 작업 공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공정을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형상의 자유화를 추구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음 효율의 향상입니다. 이음 효율의 향상. 그래서 기밀이나 수밀 유지가 가능하다. 다음에 중량 경감 및 재료 및 시간의 절약. 그리고 보수와 수리가 용이하다. 그래서 주물의 파손부 등의 접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점을 보시면은 품질 검사가 곤란해요. 품질 검사가 곤란하고요. 제품의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류응력과 변형이 아주 민감합니다. 용접부가. 그리고 유해광선 및 가스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유해광선이라는 것은 용접 시
전기용접이나 특수용접 시 발생하는 자외선이죠. 자외선 또는 특수 X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가스 폭발은 가스 용접을 하실 때 가스 연기 보관을 잘못하시면은 폭발의 위험성이 있죠. 그 다음에 용접공의 기능과 양심에 따라 이음부의 강도가 좌우됩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기계적 접합법입니다. 기계적 접합법이죠. 뭐죠? 볼트입니다. 볼트로 접합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야금적 접합이죠. 야금적 접합. 그래서 지금 들었던 내용들이 왜 그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용접의 장점 뭐였죠? 첫 번째가 공정을 줄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공정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용접을 보시면은 이 야금적 접합법 용접법을 보시면은 모재와 모재 똑같은 두께의 재료를 접합을 하고자 할 때 이 부분에 1차 패스, 1패스 쏘고요, 2패스 쏘고 3패스에서 끝납니다. 용접법 홈에다가 홈 파고 그 다음에 용접하면 두 공정으로 줄죠. 그렇죠? 두 공정으로 끝나지만 기계적 접합법을 사용하실 때는 재료를 가지고요. 재료를 두 개의 판입니다. 두 개의 판에 구멍을 뚫어야 되죠. 그렇죠?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 접합법에서 이렇게 옆으로 연결하는 볼트는 없죠. 스터드 볼트가 있긴 하습니다. 스터드 볼트가 있긴 하는데 판을 갖다가 돌려서 낄 수는 없죠. 그래서 볼트로 조임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볼트로 조임하기 위해서는 덮개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덮개판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 덮개판 만들어줘야 되죠. 밑에 덮개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 뚫는 한 공정과 그 다음에 덮개판 만드는 공정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볼트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수가 용접법에 대해서 많죠. 그래서 시간과 공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게 기계적 접합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덮개판이 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볼트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게가 더 많이 나가죠. 무게가 많이 들어가고 재료가 그만큼 더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나왔던 세 번째 내용이죠. 기밀, 수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기밀이나 수밀이라는 것은 밀폐 용기를 만들었을 때 얘가 새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탱크를 만들었을 때, 압력 용기를 만들었을 때 기계 접합법을 만드시면 여기에 막을 하나 설치를 할게요. 막을 설치하고 이 내부에다가 물을 채우면은 물이 새겠습니까? 안 새겠습니까? 예? 아무리 볼트로 꽉 조여도 금속과 금속 사이에 틈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기체나 물이 압력 용기에 체결을 하면은 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음 효율이 떨어지죠. 이음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요. 야금적 접합법을 사용하셨을 때 예, 전기 용접을 했습니다. 막을 세우고요. 막을 세우고 액체나 기체를 채웠을 때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융접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융접은 모재와 용가재를 동시에 녹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금속체가 됩니다. 이 부분이랑 용접을 하게 되면은 이쪽 금속과 같은 재질로 용접을 합니다. 같은 재질로 용접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이 되죠. 그래서 용접에서는 만약에 시험 문제 용접에 이음 효율이 나오면은 이음 효율은 100%입니다. 용접은 이음 효율이 100%예요. 10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결함이 발생을 하면은 용접부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용접부가 끊어지지 않고요. 보통 이 부분 용접의 변형이라고 하죠. 열에 의한 열영향부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에서 금이 가고 크랙이 가지 용접부가 깨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접의 이음 효율은 100%예요. 그만큼 질긴 조직을 갖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높고요. 이음 효율이 높고 시간과 공정을 줄일 수가 있고 형상의 자유화가 있었죠. 형상의 자유화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나 드리고 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계적 접합법을 하실 때 판에 이런
일자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다가 덮개판 이렇게 세워갖고 여기다 구멍 뚫고 연결을 하면 되죠. 그쵸? 맞습니까? 그쵸? 근데 만약에 판의 형태가 불규칙한 원형을 갖는다면은 이거는 덮개판 어떻게 씌우죠? 덮개판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붙여야 되죠? 그쵸?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붙이지만 상태가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쵸? 하지만 전기용접이나 이 아금적 접합법은 일자 형태가 되든 아니면은 불규칙한 모양이 되든 예, 수동 용접이나 자동 용접으로 할 경우 긴 직선은 자동으로 합니다. 자동으로 용접을 하고요. 그럼 불규칙한 곡선은 수동으로 하죠. 사람의 손으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용접이 가능하다는 거죠. 용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 접합법에서는 불규칙한 형상의 자유화가 안 되지만 양음적 접합법에서는 모재의 형태가 불규칙한 자유화되어 있는 형태이든 아니면 직선형이든 모재 형태에 대해서 용접법에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접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여기까지 장점이었습니다. 장점이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품질 검사가 곤란해요. 품질 검사가 곤란하다는 것은 용접을 한번 하고 나면은 네, 나중에 배우실 건데 용접에 결함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용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만큼이 녹아서 붙었습니다. 근데 안에 기공이 생겼습니다. 이 기공이라는 거는 용접을 할 때 너무 빨리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부에 가스가 밖으로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은 내부 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안에 이렇게 남아요. 이게 결함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려면 어떻게 되죠? 예? X선, 이 비파괴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보려면 어떻게 하죠? 내부를 검사하려면 잘라야겠죠. 그렇죠? 잘라서 기공이 있나 없나 보고 없네. 없는 상태면은 다시 붙여야죠.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용접해야 되죠. 그러면은 그 두 번째 했던 용접부가 제대로 용접이 됐는지 또 어떻게 확인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부 이 용접부를 품질 검사가 곤란합니다. 품질 검사가. 다른 거는 풀러서 보면 되죠. 볼트 풀러가지고 내부에 금이 갔는지 보면 되지만 용접부는 내부를 뜯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품질 검사가 곤란하고요. 두 번째, 제품의 변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변형. 이게 가장 큰 내용인데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윗부분이 있고요. 여기 윗부분이 있고 여기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 V형 홈 용접이죠. 지금 보시는 게 V형으로 홈이 파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용접을 하시게 되면 이 V형 홈을 만든 이유는 판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서 처음에는 I형으로도 합니다. I형. 이렇게 얇은 판은 홈을 파지 않고 이렇게 서로 간격만 띄워놓고 용접을 해요. I형도 있는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V형입니다. V형 홈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용접봉을 최대한 깊숙이 넣기 위함입니다. 용접봉을 최대한 깊숙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아크를 발생해야 녹는 부분이 안까지, 그래서 맨 바닥까지 녹여서 접합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녹이기 위해서 V형 홈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홈 가공을 해서 여기 용착금속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위에는 많고 밑에는 적죠. 양이요. 그렇죠? 모든 물질은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고 열이 나가면 수축을 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팽창량은 적고 수축량도 적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약간 수축하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는 그만큼 용융금속이 많고 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축량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수축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변형이 V자 형태로 나타납니다. V자 형태로. 그래서 변형의 원인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변형은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이게 발생을 합니다. 변형과 팽창. 변형은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발생을 해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때 발생하는 열, 융접이기 때문에 녹여서 접합하기 때문에 이때 이 열에 의해서 잔류응력이 발생합니다. 이 잔류응력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까지 하면 좀 어렵습니다. 처음 내용이. 그래서 변형은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용착금속, 용융금속이죠. 용융금속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유해광선, 아크 용접을 할 때 발생하는 열은 아크 용접을 하면은 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빛이 발생을 하죠. 빛은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또는 자외선이 나타나고요. 자외선이 나타나고 특성 X선도 나타납니다. 특성 X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용접하실 때는 반팔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아무리 덥거나 그랬을 때 반팔 입고 오시면 안 됩니다. 팔 새까맣게 타요. 그렇죠? 까맣게 구릿빛으로 태우실 분은 입고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보안경을 안 쓰시면은 눈에 결함이 나타나죠. 결함이 나타납니다. 어떤 결함이냐? 결막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보안경을, 그러니까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요. 않고서 용접을 했을 시 눈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무엇이 있는가? 예, 결막염입니다. 그래서 빛의 광도가 높기 때문에 그 빛을 눈에 받으시면 결막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장비를 꼭 착용을 하시고, 장비를 쓰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접공의 기능과 양심에 따라 이음부의 강도가 좌우된다.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왜 기능공하고 차이가 있냐? 용접은 기술이죠. 기술이기 때문에 기능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셔서 해보시면은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느끼실 거예요. 예, 두꺼운 판이 있습니다. 두꺼운 판이 있고요. 두꺼운 판이 있고 보통 V형으로 이렇게 루트면을 가공을 해주죠. 그러면 1차 용접을 하시고 2차 쏘고 3차를 이렇게 쏴야 되죠. 그렇죠? 3차를 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맡겨진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단기간에 끝내야 돼요. 단기간에 끝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죠? 용접부는 품질 검사가 곤란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 맨 밑에 한번 쏴주고 내부에다가 철근 이렇게 넣고 위에 한번 싹 쏴주면은 이거 잘라서 누가 확인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용접공의 양심에 따라서 이음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같은 용접을 해놨기 때문에 힘을 받아요. 양쪽으로 하중을 줬을 때 이 부분 받고 이 부분만 받습니다. 가운데는 빈 공간이랑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떨어진 다리가 하나 있죠? 보죠? 예, 성수대교가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죠?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접공의 양심에 따라서 용접부의 이음 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실 때는 규정대로 하십시오. 규정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홈가공은 예. 하는 사람, 용접하는 사람이 가공을 해가지고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쵸. 공접하는 분이
현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시험 보실 때는 가공이 돼서 나와요. 블라인더나 그런 걸로 가공해서. 아니요. 그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밀링으로 기계 절삭을 해가지고 싹 깎아갖고 70도로 깎아서 나옵니다. 그냥 이 루트면만 잡으시면 돼요. 콤은 뾰족하게 70도로 깎아서 나오거든요. 70도로 깎아서 나오니까 요 면만, 루트면만 살짝 깎아주시면 됩니다. 줄 갖다가 밀어갖고 한 2mm 정도. 정경접 하시는 분은 2mm. 특수나